안녕하세요, 블라방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증시는 미국 3대 지수와 코스피 모두 상승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한 주였네요. 기여도가 가장 컸던 요인은 역시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였습니다. CPI가 전월 대비 0%로 6월에 1.3% 대비 상당히 둔화된 수준을 발표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8.5% 상승하며 시장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역시 에너지 부분에서 낙폭이 커서 기여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고, 식품과 쉘터의 상승으로 에너지 지수 하락을 상쇄했습니다. 코어 CPI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며 6월에 0.7%보다 둔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 대비로는 5.9% 상승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어 CPI로 가면서 쉘터의 비중이 더 높아진 영향으로 보입니다. 클리블랜드 패드가 집계한 대체 CPI는 다소 부정적이었습니다. 경제의 물가 압력 범위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되는 CPI 중앙값은 6.3%로 기록되었고 6월 6%에 비해 다소 상승한 수치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소비자들이 서비스 지출을 다시 늘리고 있고, 연준 위원들은 서비스 부문의 인플레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타이트한 노동시장으로 임금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레저 호텔 업종의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제조업보다 임금 비용 압박이 더 크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세부 데이터를 보면 전체 업종에서 5.21% 상승해서 전월 5.24%보다 둔화되긴 했습니다. 제조업도 더 둔화되었고요. 그런데 서비스 업종은 5.36%로 전월보다 4bp 정도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 레저 호텔도 지난달보다 하락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전년 동기 대비로 8.7%입니다. 타 업종 대비 심각하게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비농업 취업자 수 또한 52만 8천 건 기록하며 전월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코로나 직전 비농업 취업자 수가 1억 5,250만 4천 명이었는데 이번 발표로 1억 5,253만 6천 명이 되어 처음으로 코로나 직전 수준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안정권은 아니긴 하지만 증시는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는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고객들의 소비를 분석한 소비동향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소비자들의 7월 임대 비용은 전년 동월 대비 7.4%로 상당히 크게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지갑을 쥐어짜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레드핀에서 월세 증가율 둔화되는 것과는 다르게 비용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택 관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쉘터는 CPI에서 비중이 30%가 넘고 코어 CPI에서는 비중이 4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이 어쩌면 내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경기가 침체되면 인플레 상승률은 둔화되겠지만 집은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처럼 쉽게 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물가 상승률도 중요하겠지만 소비 측면에서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게가 소득 수준이 높은 가게보다 임대 지출 증가율이 높고, 젊은 층일수록 임대 지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소득 불평등이 높을 테니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 수가 더 많아지겠죠. 소비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는 가구 수가 기대보다 높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가계의 약 33%가 주택을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만큼 임대료 상승이 지속되면 소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긍정적인 내용도 있는데요. 에너지 가격에 대한 카드 사용량이 줄었고 상대적으로 다른 상품에 대한 소비는 늘었다고 합니다. 또 소비자들의 은행 잔고가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부양책으로 은행 잔고가 크게 늘어났고, 이후 많은 소비로 급하게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50% 더 많은 잔고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내용이네요. 지불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있는데, 가구당 카드 사용량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3% 증가하며 실질 소비 지출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클 버리 형이 또 등장해 소비와 관련된 경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용이 역사적인 평균이 월 285 달러를 훨씬 웃도는 월 400억 달러로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인데요. 소비자들이 소득에서 저축을 줄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면서 올해 말까지 저축을 거의 소진할 태세이며, 결과적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지출이 줄어들고 소매업 업체들은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인플레를 억제를 하겠지만 기업 실적과 경제 성장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덧붙여 1929년에서 1932년 그리고 2000년에서 2002년 사이에 총 26번의 약세장 랠리가 있었는데, 베어마켓 랠리의 평균 상승률은 23%였다고 주장하며 여전히 현재도 베어마켓 랠리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에서 발표하는 투자 낙관 심리라는 지수가 있는데요. 올해 4월 2000년 이후 가장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EIA에서 미국 원유 재고를 발표했는데 전월 대비 550만 배럴 증가한 4억 3,200만 배럴로 발표했습니다. 재고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5년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2천 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했습니다. 계속 청구 건수는 142만 8천 건 기록하며 마찬가지로 전주 대비 8,000건 증가했습니다.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 그룹에서는 계속 실업수당 대비 신규 실업수당의 비율이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인플레이션 다음으로 향후 시장 투심에 점점 더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어려운 증시이지만 신중한 투자 결정 내리길 바라며 살아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